장이 역시 렉서스 차를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고위공직자들 아들, 딸들이 일제차를 많이 타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현재 고위공직자들 중에서 일제차 타는 분들이 한 50여 명 되는가 봐요. 그리고 이제 또 재미난 게 그 배우자들 14~15명이 이제 그 일제차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그 강경화 외무장관이죠. 그 배우자께서 아마 일제차를 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위선적인 밖으로는 일제 이 반일 캠페인을 불리는데 당신 아들, 딸, 당신들, 당신 배우자는 일제가 좋아가지고 환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위선적인 행태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반일 히스테리 캠페인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8월 15일 태극기 집회 그리고 토요일에 있었던 대전 집회, 태극기 집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제가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좀 얻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끓는 물 속에 개구리라고 하는 그 비유가 있죠. 비유이기도 하고 뭐 과학적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핵심은 그렇습니다. 개구리를 물에 넣어놓고 온도를 조금씩 높여가면 개구리가 온도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해서 그대로 삼겨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온도를 급속히 높이면 그 온도의 변화를 감지하고 개구리가 뛰쳐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비유를 어디다가 많이 적용을 했냐면 우리 국민들이 서서히 변하니까 제대로 각성하지 못하고 그대로 삼켜 죽는 게 아닌가, 대한민국이 망하는 게 아닌가, 이런 관점에서 이 비유를 적용해 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 토요일 그 대전 집회와 8.15 집회 이걸 통해서 드러난 국민들의 그 의식은 그게 아니라 후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권이 하도 강하게 그 온도를 높여가니까 그 변화에 화들짝 놀라서 이제는 뛰쳐나오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각성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대한민국이 살아갈 길이 열렸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거꾸로 문재인 정권에게 이 비유를 적용시키고 싶습니다. 자, 문재인 정권은 이 물의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에서 뛰쳐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의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으면 뛰쳐나와야 살죠.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그렇지 않습니다.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뜨거워지는 물 속에 계속 그대로 있습니다. 바로 그 결말은 죽음밖에 없죠. 저는 문재인 정권이 바로 그런 그 자멸의 길로 좀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지난주 한 주간의 흐름을 통해서 국민은 이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각성하고 해가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은 오히려 그 현실 인식 능력 자체가 마비돼서 이제는 온도가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는 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그래서 스스로 삼겨 죽는 그런 운명에 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온도를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열심히 우리가 태극기 집회를 하고 그리고 서명운동을 하고 그리고 공보운동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종말을 앞당기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당원 동지 여러분, 지난 주말에 많은 집회 그리고 여러 가지 해협이 있었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시 한번 시도당 위원장님, 당원 동지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북한의 총정치국장이 중국에 갔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걸 기사를 접하면서 저는 굉장히 의미 있게 그걸 봤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지난 3~4개월 동안 북한, 중국, 러시아 정상들이 연일 회담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중국이
취하고 있는 홍콩에 취하고 있는 여러 자세, 미국이 대만에 연일 무기를 판매하면서 지금 하나의 중국의 원칙을 깨뜨리고 있는 현실, 그리고 홍콩시에 있어서 폭력 진압 안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미국이 보내고 있는 이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에서 지금 전개되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 상당히 지금 긴장감을 가지고 봐도 부족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평화우경제론 타령하면서 국제정치의 그런 긴장감과는 아주 반대되는 방향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는 이 주사파 정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현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북한에, 제가 알기로는 북한의 미사일이 뭐 단거리, 중거리 다 포함해서 스커드 노동부터 해서 뭐 무수단, 그러면 장거리까지 1,300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엄청난 양이에요. 밥도 못 먹는 나라에서 미사일을 1,300기를 갖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그거를 요격할 수단은 뭐 600기도 안 된다고 그래. 잘 맞추지도 못하는 거. 낮게 날아오는 건 아무도. 이런 상황인데도 무슨 평화경제하고 평화 타령하는 이 정권이 제정신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과 일본은 군사협력을 더욱더 강화하면서 연일 동북아에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불상사태에 대비하고 있는 이런 형국이에요. 지금 동북아에 신냉전 구도가 형성돼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구도를 중심으로 한반도는 언제든지 전쟁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인데 이 정권이 국민들을 안보 불안정으로 지금 끌고 있고 말이요. 허황된 위장평화론으로 다 나라를 지금 산산이 부수고 있는 이런 정권입니다. 미국 하원에서 최근에 국방수권법안이라고 해서 엄청난 법안을 만지작거리고 통과시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뭐냐? 거기 내용을 보면은 작년에 미국 상하원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은 중국의 공산당을 견제하는 예산을 대폭 증액한 올해는 그 내용을 보면 한반도에서 북한의 제재 국면을 흐트러뜨리는 그 어떠한 단체나 정치 세력 국가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금융망에서 퇴출시키겠다는 강력한 법안 내용이에요. 이 정부가 북한의 금강산 관광을 허용해달라고 그러고 뭐 개성공단을 하자고 그러고 이거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우리 은행들 중에 5개만 미국의 금융망에 복착돼가지고 퇴출돼버리면 대한민국 경제는 일본의 불매문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냥 골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소미아 협정도 폐기할 수 없는 그런 이 문정권의 딱한 처지도 합니다만은 제발 좀 정신 좀 차리고 빨리 좀 되돌아와달라. 국제사회에서 문정권을 보는 시각은 이제는 왕따 수준을 넘어가지고 형편없는 정부라는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빨리 대한민국이 저 망가지기 전에 대한민국을 지키는 우리 국군 장병들도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국민들의 생존권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미국이 이야기하는 그런 MD 체제를 빨리 편입해서 북한의 그 1,300기 미사일 그리고 중국의 등평 미사일 2,000기도 한반도를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동북아시아 일본까지 가봐합니다만 MD를 편입해야 돼가지고 과거 뜬구름없이 좌파 정권들이 벌려놓은 산불정책 사드 추가 배치 안 한다는 등 뭐 이런 거 빨리 폐기하고 사드도 추가 배치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북한의 핵을 무용지물을 할 수 있는 핵공유협정을 논의해가지고 안전장치를 마련되겠다. 그리고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대만과 일본 그리고 한반도가 될지 우리가 중거리 미사일 배치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북한의 핵을 무력화하고 지금 한반도에서 전개되고 있는 미중 패권 구도에서 한미일 체제로 복귀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앞으로 위험한 군사적인 책동을 방지하는 이런 안전보장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과 북한이 긴밀하게 군사협력을 통해서 뭘 계획하고 있는지 우리는 좀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들 5시에 기자회견을 하고요. 팟캐스트는 지난번에 자유한국당을 탈당하고 우리 당원에 책임당원으로 입당하신 이경자 공교육살리기연합 공동대표께서 지난번에 얘기를 못하고 당원 여러분들이 또 한 번 더 얘기를 해달라고 부탁하고 이 부탁을 오늘 좀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이따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날 오후 3시에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종로경찰서에 우리 당을 탄압하는 타스크포스 그걸 공당 탄압한 주탄대를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3시 추진하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5시 현장 지도부회의, 6시 기자회견, 7시 팟캐스트는 이번 주에서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140자 태극기 집회 24일 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전국이 지금 전환되는 과정에서 우리 당의 보수의 적자라는 걸 증명하려면 자유한국당과 대비되는 인력을 동원해서 다시 한번 우리 당이 대한민국 보수를 대표하는 진보좌파, 진정한 자유파의 적자라는 것을
증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 30일 되면 저희 당이 창당 2주년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창당 2주년 그 토론회를 국회의원회 간 대회의실에서 지금 애국정책 전략연구를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일 날 그 집회 때, 1부 집회는 1시에 서울역에서 합니다. 2부 집회 때 광화문에서 창당 2주년을 기념하는 문화행사 겸 집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행사 있는 걸 말씀드리고 다시 다른 것들은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요새 언론을 보면은 조국이라는 후보자 한 명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그 재산 문제, 돈 문제에 관해서는 참 나쁜 사람 같아요. 또 나쁜 가족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국이가 웅동학원인가요? 그 집안에서 하던 학교 법인에 이사로 있을 때 동생하고 이혼한 전처하고 소송이 아니죠, 이제 소송이 벌어졌을 때 가만히 있었죠. 그러면 고의성이 짙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면은 고의로 학교법인에 피해를 입힌 죄가 있지 않나. 근데 검찰은 이러한 것은 그냥 두고 있습니다. 참 나쁜 검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전략이 뭐냐, 청문회 날만 버티자 그러고 있답니다. 산호맹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젊은 날의 혈기였다, 뭐 그럭저럭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죠. 그리고 생중계는 해도 좋다. 그러나 질문은 안 받겠다. 완전히 아전인수격이죠. 내로남불의 전형입니다. 내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안 된다. 이러한 부도덕한 후보는 하루빨리 철회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다 그러면 국민들에게 아주 웃음거리가 되겠죠. 이러한 사람이 사회주의를 주창하던 산호맹으로 재판까지 받고 실형까지 선고받았던 친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법치를 담당하는 법무부 장관이 되겠다고 하면은 과거에 사회주의 활동을 했던 것에 대한 사과를 먼저 하는 게 도리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하루빨리 사퇴하기를 촉구합니다. 이 조국이라는 사람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삼성에 대해서 아주 나쁘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뭐 악마 마몬에도 비교하면서 그 목에 고삐를 채워야 된다. 또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하고 빗대가지고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3대 세습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나쁘냐. 그럴 때만 갔다가 써요. 또 아주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죠. 그러한 삼성전자가 상반기에 법인세를 9조 5천억을 냈답니다.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법인세 54조에 18% 정도 되는 그러한 기업이 과연 잘못된 기업입니까?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기업이라고는 볼 수가 없겠죠. 기업을 잘 되게 해야 국민의 삶이 좋아집니다. 이러한 것을 문재인 좌파 정권은 하루빨리 깨닫고 모든 정책 방향을 수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8월 15일) 광복 74주년 그리고 광복 71주년 기념 태극기 집회, 그리고 이 지난 토요일 날에 대전에서의 태극기 집회, 당원 동지분들 너무 숨가쁘게 달려오시느라 많이 힘들었겠지만 이제 우리는 전환점을 하나 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의 여론이 전환되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끼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넘었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이제 추석도 다가오는데 주변에 설파하는 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정말 아쉬운 점은 지난 8.15 건국절 집회 때는 정말 광화문 일대뿐만 아니라 저기 시청광장까지 꽉 차게 태극기 세력들이 우리 연합집회와, 그리고 사실 우리 연합집회와는 좀 대비되긴 하지만 특정 태극기 집회와 함께 해가지고 엄청 태극기가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그렇지만 이 광화문 일대 전체 3분의 1도 차지하지 않았던 반일 집회는 보도하면서 태극기 집회는
진짜 언론에서 완전 꼬리를 감췄습니다. 아무것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해외 외신 언론들이 좀 더 우리나라의 태극기 집회를 좀 더 자세히 보도했던 그러한 실상입니다. 아마 그날 현장에 왔던, 사실 태극기 집회에 처음 와본 분들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 와봤지만 그 열기를 느끼고 그 나라의 현실을 눈으로 보고 언론 보도의 사태를 눈으로 보고 각성하는 많은 국민들이, 그리고 관망하다가 언론에 나오지 않는 그 현실을 보고 각성한 많은 국민들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합시다. 다들 나라가 위험하다는 것은 이제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많이 위험한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우리 공화당은 우리 공화당이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들은 집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친구, 여러분들의 주변 이웃들에게까지 대한민국의 현상,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 참혹한 실태를 소상하게 알려주고 전파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간단하게 어제 좀 우스갯스럽게 어제 있었던 일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집회를 하고 나서 어제 좀 몸이 많이 지쳤었는데 집 앞에 편의점에 잠깐 들렀었습니다. 초등학생 한 3-4명이 자기들끼리 축구를 하고 음료수를 사 먹으러 오는 모습에 음료수를 그냥 좀 제가 한번 사줬습니다. 사줬더니 하는 말, 포카리 스웨트는 일본 거니까 먹지 않겠답니다. 사실 이게 초등학생들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웃으면서 일본 거는 사와주면 안 되냐 이러면서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쓰는 핸드폰에서 일본이 없으면 스마트폰 하나도 만들지 못한다. 그리고 왜 1차, 2차 세계대전에 거쳐서 독일한테 그렇게 수탈당한 유럽의 주변 국가들은 왜 독일이랑 지금 친하게 지내지 못해서 안달이느냐. 다 자신들의 나라의 미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반일하면 너희들은 잠깐 재밌고 즐거울지 모르겠지만 너희들이 어른 됐을 때 큰 코 다칠 거다. 딱 이렇게 몇 마디만 했더니 아이들이 스스로 포카리 스웨트를 집어드는 모습을 저는 눈으로 봤습니다. 그렇게 조금만 설득하고 조금만 너희들이 잘못됐어 라고 꾸짖는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조금만 정보를 주고 진실을 알려주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이라면 금방 깨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마음을 열고 다가가 주시길 바랍니다. 날이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덥다는 분도 있지만 7, 8월 폭염에 아스팔트 투쟁을 다 겪은 우리 공화당 당원들은 이 정도면 아주 선선한 날씨 같습니다. 날이 좀 선선해지니까 자한당 분들이 이번 주말에 장외 투쟁을 한다고 여기 강화문 온다고 합니다. 모름지기 김무성 일파가 빨리 당권 내놓으라는 재촉이 심하니까 황교안 대표가 좀 단도리에 나선 것 같은데 그건 그쪽 사정이니까 더 말씀드릴 필요 없고, 다만 어제 우리 정원진 대표께서 충고하셨듯이 하려면 좀 제대로 잘하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정치 입문한 지 한 6개월 되는 황교안 대표 참 안타깝기도 한데 정치 선배이고 또 장외 투쟁의 대선배이신 조은진 대표의 정말 충고를 따라서 좀 제대로 투쟁을 하기를 바라고, 하나 더 보태자면 저희 그날 이 일부 서울역 집회 마치고 좀 빨리 마치면 광화문 진입이 좀 빨라질 겁니다. 우리 공화당 하는 거 좀 보시고 좀 잘 배우기 바라고, 그리고 이런 거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 공짜로 다 가르쳐 줄 테니까 제발 좀 이번에는 제대로 똑바로 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말 나온 김에 한 말씀 더 드리면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도 요즘 대구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모양인데 거기서 좀 잘하시려면 1년 전에 정치 대선배인 홍문종 대표께서 간곡하게 조언하고 그렇게 애타게 얘기하셨던 이 자한당 내에서 이제 탄핵해서 좀 작성을 해야 된다. 그것 좀 주장하시는 게 정치 행보에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니, 우리 보수가 완전히 폭망한 계기가 탄핵 사태부터 시작됐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시시비비가 무엇이고 거기에 책임질 사람이 누구인지
그거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보수 재건을 얘기한다는 것은 정말 좀 어불성설입니다. 집이 폭삭 망했는데 왜 이게 무너졌는지, 집이 왜 무너졌는지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그저 뭐 썩은 기둥 다시 세우고 새는 지붕 다시 얻는다고 그게 집이 다시 지어지는 거겠습니까? 우리 보수 재건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로 탄핵 백서부터 발간해서 72비를 분명히 가리고 책임질 사람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김명준 비대위원장도 빨리 주장하는 것이 대구 지역에서 정치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홍문종 대표님 조언을 잘 새겨들으시기를 공고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짜증도 나기도 하고 경제가 어려워서 휴가 못 가는데 대통령께서는 또 야매 휴가를 또 가셨구만요. 그래서 뭐 부모님 얘기를 하니까 저도 부모님 모시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은 휴가 좀 작작 가시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 살피는데 더 신경 쓰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그것마저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부모님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두 가지 속죄를 가지고 갔다고 전해 듣고 있습니다. 하나는 조국이가 나쁜 놈이라는 소리는 들었는데 이렇게 나쁜 놈인 줄 몰랐다. 그래서 문재인도 지금 조국에 대해서 이번 휴가를 가서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전해 듣고 있습니다. 고민 그만하시고 그냥 자르면 됩니다. 그러면 나라가 편안해지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홍콩 집회와 연결돼서 우리 태극기 집회에 관해서 고민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있습니다. 홍콩 집회가 170만 명이 모였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 언론을 틀어보면 뭐 여기저기서 뭐 CNN, 팍스, 또 BBC, 뭐 여러 뉴스에서 중국 텔레비전 방송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본 텔레비 할 것 없이 NHK 할 것 없이 전 세계가 지금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170만이 모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태극기 집회밖에 안 모인 것 같은데 170만 모였다 그러는데 그분들은 정상적으로 계산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도 충분히 100만 원 모인 것 같습니다. 근데 태극기 집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휴가철의 아젠다 중에 하나였다. 중국이 미국을 향해서 홍콩 문제에 개입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태극기를 사랑하는 우리 애국 국민들이 지금 140차 지금 집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세계적인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 이 문재인 좌경화, 이미 좌경화라는 표현이 좀 적절합니다만 이미 사회주의 국가가 돼버린 지금 북한을 쫓아가고 있는 공산화하고 싶어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이미 관심을 끊었는데 과연 태극기를 사랑하는 분들이 대한민국의 대세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실제로 또 우리들에게 어떤 긍정적인 도움을 줘야 될까. 대한민국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한미동맹을 회복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까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이거를 문재인도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장황하게 드리냐가 하면 제가 우리 기네스북에 올라간 집회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홍콩 집회보다도 더 가열차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도 좀 아쉬운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태극기를 사랑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한미동맹을 정말 중요한 대한민국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모든 분들이 이제는 젖먹는 힘까지 보태서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이 드디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태극기 집회를 통해서 회복했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이 지소미아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 태극기 집회하고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미국하고 관계를 끊지 않으려면 지소미아를 끊을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문재인 정권도 그런 면에서 다 제가 보기에는 얽히고 설켜 있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140차를 계속하면서 우리 부산에서 보여주었던, 또 대구에서 보여주었던, 대전에서 보여주었던 뜨거운 국민들의 관심, 그리고 우리 태극기를 사랑하는 우리 공화당 당원들에 대한 그분들의 성원과 지지, 이것이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세계 언론에 밝혀질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이상은 문재인 정권이 뭐 이간질 많이 하잖아요. 반일 집회도 만들고. 저는 황교안 대표에게도 정부의 이간질하는 노름에 제발 이용당하지 말고, 우리가 그동안 가열차게 했던, 정성을 다하고 온 국민의 정성을 모았던 우리 태극기 집회에 합류해서 우리와 같이 대통령 탄핵을 부르짖고, 더 나아가 문재인 정권 퇴출 같이 부르짖을 수 있었으면 더 좋겠다. 이제 좌고우면하지 말고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태극기를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들과 함께 투쟁하고, 우리와 함께 투쟁하지, 정부에 이용당해서 마치 외국 언론에 태극기가 양분되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생각이 다른 것처럼 보여지는데 일조하지 말아달라라는 부탁과 함께 문재인 정권에게도 그런 일을 삼가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을 바로 세운다고 길거리에서 지금 몇 년째 목청을 높이고 있는 우리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 애국 국민들, 우리 공화당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제는 스스로, 아니면 그 문재인 정권을 사주하고 있는, 뒤에서 도와주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을 떠나서 평양으로 가든지, 아니면 대한민국을 우리 태극기 집회에 넘겨주든지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다가왔음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5월 9일날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우리 공화당 전신인 대한애국당 창당 전에 태극기가 다 손 놓고 이 문재인 좌파 정권 들어온 데 대해서 모두가 분노하지만은 일어서지 않을 때 5월 29일 날 우리가 계룡산에서 처음 모였습니다. 저는 당대표로서 우리 공화당에 가야 될 길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공화당은 지금까지의 자유한국당, 그 전에 있었던, 특히 지금의 자유한국당의 보수의 잘못된 모습을 환골탈퇴하겠다. 절대로 웰빌정당, 관료정당, 또 부정부패의식 정당, 무능한 정당, 투쟁하지 못하는 정당, 국민은 생각하고 전혀 다른 정치끼리의 정당, 이러한 우리가 그동안 보수 정치권에서 봐왔던 그러한 잘못된 폐석들을 철저하게 깨부수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국민들한테 다가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도덕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혁신적이어야 되고, 우리가 좀 더 유혹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과거와 같은 정당의 행태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 두 번째,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당한 것은 이 좌파들의 업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소위 말하는 알량한 개파 정치한다는 놈들 때문에 대통령께서 탄핵당해서 오늘 872일째 감옥에 계십니다. 우리 공화당에서는 절대 개파 정치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당원들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우리 공화당은 당 사무처 관료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애국 동지들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광화문에 나와서 365일을 기자회견을 할 각오를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자세를 가지고 우리 공화당의 모습으로 가면은 우리는 다 죽습니다. 카톡방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 우리 공화당이 벌써 관료화가 되냐, 그런 거를 배격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 속으로 더 다가가야 된다. 네 번째, 우리가 서민정당을 표방했습니다. 진보 우파 정당을 표방했습니다. 진보 우파 정당은 뭡니까? 진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 이 탄핵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하지 못했던 새로운 우파의 정당의 모습을 갖추자는 겁니다. 그것이 자유한국당을 누를 수 있고, 그것이 좌파 수골통 정의당을 누를 수 있는 겁니다. 중도 외연 확장은 정책으로 다가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하나의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영어의 몸으로 2년이 반이 가까이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초심을 버려버리자. 그리고 진보 우파 정당으로 제일 정당, 수권 정당의 모습을 갖춰가는 것이 우리한테 국민들이 거는 기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태극기 제세력에 대해서도 말씀드립니다. 이제 양심의 손을 가지고 왼쪽 가슴에 얹어야 됩니다. 태극기를 들었던 첫 번째 마음이 뭡니까? 탄핵 기각, 탄핵 무효입니다. 언제 태극기가 박근혜 대통령은 덮어놓고 반문연대만 하자고 했습니까? 태극기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이용했으면 태극기를 들면 안 되는 거예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불법이라는 겁니다. 위헌이라는. 조대한 마지막 민정수석의 말대로 탄핵은 과정이나 내용에 있어서 다 불법이고 위헌입니다. 불법적인 세력, 위헌적인 세력이 지금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데, 그 세력을 인정을 하는 순간에 우리들은 명분도 없고 아무것도 못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 59년 전 5.16 혁명을 했을 때, 그러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그런데 좌파들은 59년 동안 박정희 대통령의 5.16 혁명을 혁명이라 하지 않고 군사 쿠데타라고 얘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감옥 들어가신 지 872일입니다. 오늘 2년 반도 안 된 시점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묻고, 이 촛불 쿠데타 세력을 정상적인 권력이라고 그렇게 가면은 다 죽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는 이 역사에서 이 잘못된 정권에 대한 심판을 해달라는 거고, 명확한 진실과 정의의 투쟁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공화당이 몇 명이 감옥을 가도, 몇 명이 집회 도중에 죽더라도 우리가 가져야 될 길이다. 조금의 흔들림도 있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깨끗하고 더 도덕적이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폭우가 쏟아지고 장마가 있고 폭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의 89군데에서 서명대 운영을 했습니다.
서명대 운행 현황을 좀 발표드리겠습니다. 8월 12일에서 8월 18일 이번 주입니다. 강동구 세암산악회팀이 천호 이마트에서 이틀간 하셨습니다. 강성구 공항시장, 광진구팀이 이틀간 동서울터미널과 서울역에서 해주셨습니다. 서대문구팀 불광역, 응암역에서 이틀 하셨고요. 서초구 갑팀 내방역, 성동구팀 상황심리 이틀 하셨습니다. 관악 금전동 이틀 사당역 신대방역, 노원병팀 노원역, 송파구 얼팀 잠실역, 송파구 병팀 가락시장, 강남구 갑팀 수석에서 하셨습니다. 서울 단체입니다. 수호팀에서 3일간 신설동 청량리 서울역에서 하셨습니다. 수호 3팀 종로 5가에서 하셨습니다. 부산입니다. 부산시당팀이 6일간에 걸쳐서 구포시장, 부전동, 기장시장, 해운대, 충무동, 조방금사랑 앞에서 하셨습니다. 대구입니다. 대경연합팀 서문시장, 대구 달서구팀 서남시장, 서부정류장 두루공원에서 3일간, 대구 북구 얼팀 서변동, 대구 동구팀 3일간 지역구에서 하셨습니다. 대구 애국방송팀 반월당에서 하셨습니다. 인천입니다. 인천시당팀에서 이틀간 서울시청과 인천시당에서 하셨습니다. 대전입니다. 대전시당팀이 4일간에 거쳐서 목척교와 대전역에서 하셨습니다. 울산시당팀이 4일간에 거쳐서 탑차로 서명대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경기도입니다. 경기도당팀 대전역과 남대문, 광주시팀 경안시장, 구리시팀 구리역, 군포시팀 당동주민센터, 성남 1팀 미금역에서 이틀 하셨습니다. 수원시 지동시장, 시흥시팀 오이도역, 구리시팀 돌다리 사거리, 안양 과천팀 이틀간 이천 아울렛 대전역에서 하셨습니다. 안양 의왕팀 인덕원역, 이천시팀 장홍원 올장, 파주시팀 6일간에 거쳐서 광화문에서 하셨습니다. 부천시팀 부천역, 경기북부팀이 어정부역에서 하셨습니다. 경기북부팀 어정부역에서 이틀 하셨습니다. 강원도 원주시팀 중앙시장에서 하셨습니다. 충북도당팀이 정평시장 대전역에서 하셨습니다. 충남도당팀이 현수막 및 홍보차량 서명대 하셨습니다. 경북입니다. 경주 서라벌 삼내시장, 경산시팀 이틀간 하양장날 경산시장, 구미시팀 구미역과 구미역에서 이틀 하셨습니다. 경남입니다. 경남 서부 경남도당팀 통영시 진주시팀이 5일간에 거쳐서 대안동에서 하셨습니다. 경사단체입니다. 경사모팀 광화문에서 이틀, 나라지킴이 봉사단 찾아가는 서명대 진추모팀이 이틀간 영등포역과 서울역에서 하셨습니다. 천만인 무죄석방 서명 인수가 지난주에 18,315명입니다. 입당 숫자가 3,320명이고 그중 책임다운이 861명입니다. 전국에서 폭염과 폭우에도 서명운동을 놓치지 않고 해주시는 서명운동 팀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여러분들이 최고의 애국자십니다. 전국에 있는 서명단장님들께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180개의 서명단이 일주일에 최소 한 번씩은 서명대를 열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천막 장사로 이동합니다.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멋쟁이 분들은 다 계시는군요. 야베스 애국 방송 TV 저희 더 멋있습니다. 저희는 그냥 보잘것없습니다. 우리 가봤습니다, 야전 사령관님 감사합니다. 네. 어디가? 성형. 오늘 좀 높겠는데? 예? 여기서도 제주도 소나무 저 사람은 왜 서명하는 데 가서 시끄럽게? 이거 앉으세요 위에. 네, 김태웅님 감사하고요. 이채강님 감사드립니다. 네, 심영수님 네 들어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이제 좀 더워지네, 날이. 응? 안녕하세요. 네.
강원동은 가버렸나? 어디 갔어? 어딘가 가서는 없으려고요. 감다 소리도 없이 가버리는데. 그래? 웃기는 누가 말하기를 세탁하러 간다, 빨래 받러 가는 경우가 있다는데 없어졌어. 집에 가. 저는 이제 오전 방송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동지님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다음 방송까지 안녕히 계시고요.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